전선이 북쪽을 스치며 한반도는 또다시 비구름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제주 해역에서 피어오른 구름이 북쪽의 강한 비구름과 합류하면서 남과 북에서 동시에 밀려드는 장맛비가 전국을 뒤덮는다. 이 과정에서 기온은 잠시 내려가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어 더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잠시의 시원함을 기대하지만 이 비는 오히려 가을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하다. 상공에는 더블 고기압이 버티며 대기의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5,500m와 10,000m 상공의 흐름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제트기류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경계에서 거세게 불며 상승기류와 하강기류를 충돌시킨다. 이때 하강기류가 단열 압축되면 오히려 지상기온은 더 오르고 비가 내리는데도 공기가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일본은 이미 곳곳에서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이 관측되고 있으며 팬현상이 겹치면 체감온도는 그 이상 치솟는다. 이는 단순한 더위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급 열기다. 9월에 들어섰지만 폭염의 정점은 여전히 남아있고 열대 해역은 마치 숨고르기라도 하듯 잠잠하다. 그러나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해수면 온도는 30도를 웃돌고 저기압성 순환이 태동하며 구름이 서서히 모여든다. 윈드쉬어가 약한 환경은 태풍 형성에 유리해 작은 변화가 거대한 괴물의 씨앗이 된다. 수치 모델은 시시각각 변하며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의 예상 경로가 내일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태풍의 이름이다.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매기, 민물고기 매기가 다음 태풍 이름 후보로 오르며 어쩌면 곧 한반도를 위협할 태풍이 매기라는 이름으로 불릴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하늘은 거대한 대기전장이 되어 있다. 북쪽의 한기와 남쪽의 열대기류가 맞부딪히며 그 사이에서 구름은 모였다 흩어지고 비와 바람, 폭염과 태풍이 동시에 꿈틀거린다. 비는 쏟아져도 열기는 사라지지 않고 태풍의 위협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하늘은 늘 우리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그 언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바람과 구름, 기압과 온도의 미묘한 변화로 이루어진 복잡한 기호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대기의 언어는 불안과 긴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서쪽 바다 위로 길게 뻗은 정체전선은 남과 북을 가르는 거대한 벽처럼 서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비구름을 재생산한다. 그 구름은 순간 폭우를 퍼붓고 금세 흩어지며 다시 무겁고 뜨거운 공기를 남긴다. 지상은 여전히 여름의 흔적이 강하다. 서울과 수도권은 낮 동안 33도를 웃돌며 햇빛이 비칠 때면 체감온도는 35도에 육박한다. 남부지방은 더 심각하다. 높은 습도가 체감더위를 배가시키고 아스팔트는 열기를 머금어 뜨겁게 달아오른다.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져 기온은 좀처럼 27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바람마저 눅눅해 피로가 쌓여만 간다. 상공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된다. 5,500m 상공에서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 조짐을 보이고 지상은 여전히 남서풍이 뜨겁게 유입된다. 차갑고 뜨거운 공기의 충돌은 두터운 구름을 키우며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으로 성장한다. 이 불안정한 대기는 한순간에 폭발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일본은 이미 경고 신호가 뚜렷하다. 규슈와 혼슈 남쪽은 연일 38도, 40도의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팬 현상까지 겹쳐 불볕더위는 대지를 태우는 화염처럼 퍼져나간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이상기온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대기순환 패턴 변화의 결과로 지적한다. 한편 필리핀 동쪽 해역은 새로운 위험을 키우고 있다. 해수면 온도가 30도를 웃돌며 태풍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작은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상승기류를 타고 수증기를 빨아들이면서 구름은 점차 거가해진다. 윈드시어가 약한 지금의 조건은 강력한 태풍으로 진화하기에 최적의 무대다. 작은 변화가 거대한 괴물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이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곧바로 재난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대기는 늘 변화무쌍하고 작은 변수 하나가 큰 변화를 막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오늘의 태풍 예상 경로가 내일이면 완전히 달라지고 안전은 하루 만에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단지 하늘이 흐려지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기류의 충돌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잠시 스쳐가도 북태평양 고기압은 물러서지 않는다. 상층의 더블 고기압이 버티는 한 지상기온은 쉽게 내려가지 않고 때로는 비가 그친 뒤 오히려 기온이 반등한다. 결국 9월의 한반도 하늘은 여전히 뜨겁고 무겁고 불안정하다. 폭염은 끝나지 않았고 태풍의 씨앗은 이미 자라나고 있다. 우리 위의 하늘은 지금도 거대한 전장처럼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남쪽 바다로 눈을 돌리면 필리핀 동쪽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30도를 넘어 여전히 뜨겁게 달궈져 있다. 이 열기는 언제든 열대저기압을 키워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원이다. 저기압성 순환이 형성되면 구름이 집중되고 상승기류가 강화되며 태풍의 씨앗이 움튼다. 그러나 단순히 바다가 따뜻하다고 해서 태풍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층과 하층의 풍향, 풍속 차이가 큰 강한 윈드시어가 작용하면 발달이 억제되고 반대로 윈드시어가 약해 수직적으로 안정된 구조가 유지되면 강력한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기상 모델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 업데이트되며 예측을 바꾼다. 어떤 모델은 대한해협을 스쳐 지나가는 경로를 그리지만 다른 모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벽에 막혀 남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작은 변수 하나만으로도 전체 예측이 뒤흔들리기 때문이다. 결국 기상 상황은 언제나 변덕스럽고 현재의 흐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분명한 점은 9월이 되었다고 해서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으며 열대 해역에서는 언제든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을비가 오면 시원해지겠지라는 기대보다 비와 더위가 공존하는 불안정한 날씨가 계속될 수 있다는 현실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태풍의 이름도 흥미롭다.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이름 중 하나로 메깃과 민물고기의 이름이 태풍 후보로 등장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그 태풍의 위력과 파급력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의미도 지닌다. 남은 과제는 불확실한 날씨 속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아이다. 예보가 수시로 바뀌고 기온은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폭염과 폭우가 공존하는 상황은 사회 전반에 다양한 연쇄적 영향을 준다. 농작물 피해, 도시 침수, 교통 혼란, 전력 수급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날씨를 단순한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 전선은 여전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며 남북으로 요동친다. 이 비는 단순히 한두 차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을을 재촉하는 듯한 연속성과 무게를 지닌다. 지상에서는 비로 잠시 기온이 내려가는 듯하지만 상공의 강력한 더블 고기압이 버티며 공기는 쉽게 식지 않는다. 마치 뚜껑을 덮어놓은 듯한 효과로 비가 내려도 답답한 공기는 남아있다. 상공 5,500m와 10,000m 부근의 풍향과 풍속을 보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와 남쪽에서 밀려드는 난기가 충돌하며 강한 제트기류를 형성한다. 제트기류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대기 전체를 흔드는 강력한 동력이다. 상승기류는 폭우를 만들고 하강기류는 단열 압축으로 지상기온을 오히려 끌어올린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한반도에서도 습도와 체감더위는 여전히 높다. 일본은 더 극단적이다. 넓은 지역에서 40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폐엔 현상이 겹치면 일부 지역은 41에서 42도까지 치솟는다. 이는 단순한 여름 더위가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 점점 일상화되는 재난급 폭염이다. 9월에도 폭염의 정점이 이어지는 모습은 사계절의 경계가 과거와 달리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열대 해역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필리핀 동쪽 바다는 해수면 온도가 30도를 넘는 구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바다가 과열되면 저기압성 순환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집통되지만 태풍으로 발달하려면 상층과 하층의 바람 차이가 적어야 한다. 최근 윈드시어가 약해진 구간이 관측되면서 열대 해역에서는 언제든 태풍의 싹이 움틀 수 있는 상황이다. 수치 모델은 매번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어떤 모델은 대한해협을 향하는 태풍 경로를,
다른 모델은 일본 남쪽을 스치듯 지날 것으로 예측한다. 공통점은 열대성 저기압이 한반도 기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예보는 대기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태풍의 이름조차 이미 준비되어 있다.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메깃과 민물고기의 이름이 대기 중에서 대기 중이다. 해역의 온도와 조건이 조금만 맞아떨어지면 지도 위에 태풍 얼마얼마호라는 글자가 등장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한반도, 비구름, 폭염, 태풍, 삼중고 경고. 한반도는 현재 비구름, 폭염, 태풍 가능성이 뒤엉킨 복잡한 기상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전선의 비가 잠시 가해를 재촉하는 듯하지만 상공의 강력한 더블 고기압과 남쪽 열대 해역의 과열로 여름의 끝은 쉽게 오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그 변화는 일상의 날씨를 통해 날카롭게 체감되고 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아침,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 곳곳에 비. 일부 지역은 짧고 강한 소나기 가능. 낮, 비가 잦아들며 흐린 하늘, 습도로 체감 후덥지근함 유지. 밤, 기온 23에서 25도, 습도로 인해 열대야 수준 답답함 지속. 예상 강수량 10에서 30mm.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인천 29도. 강원도, 영서, 춘천, 원주. 아침부터 비, 낮에도 간헐적 강우. 영동, 강릉, 속초. 동풍 영향으로 흐림, 약한 비. 산간지역 짙은 안개 주의. 낮 최고 기온 춘천 29도, 강릉 28도. 특징, 습도는 높지만 수도권보다 체감 덜 더움.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아침, 낮, 서해안 중심 강한 비, 내륙 점차 영향. 오후,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 동반 소나기 가능. 예상 강수량 20에서 50mm. 일부 국지성 폭우 가능. 낮 최고 기온 대전 31도, 청주 32도. 전락관, 광주, 전남, 전북. 아침, 대체로 흐림, 남해안 약한 비. 낮, 구름 사이 햇볕, 후텁지근함 유지. 저녁 이후 남해안, 서해안 비 확대. 낮 최고 기온 전주 31도, 광주 30도. 경상권,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아침, 동해안 구름 많음, 경남 해안 국지성 비. 낮, 내륙 대구, 경북 34도 내외, 체감 36도 이상 폭염 재발. 저녁, 부산, 울산 해안 27도에서 28도, 열대야 지속. 낮 최고 기온 대구 34도, 부산 31도. 제주도, 하루 종일 높은 습도, 구름 많음. 오전, 산간 지역 비 시작. 오후, 돌풍, 천둥 번개 동반 국지성 호우 가능. 낮 최고 기온 30도 안팎, 체감 34도 이상. 특징, 해상 파고 2에서 3m, 배 운항 주의. 내일 한반도는 전선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의 비와 남부지방의 늦더위가 공존하는 날이 되겠다. 서울, 비로 다소 선선하나 습도로 불쾌지수 높음. 대구 등 내륙 남부 34도 이상 불가마 폭염 재발. 제주 남해안 국지성 폭우와 강풍 대비 필요.